요리사가 직업인 40대 윤인근 씨는 주방에서 들통이나 뚝배기 등 무거운 물건들을 들고 올리는 일이 잦은데요. 평상시 근육통이 느껴질 때면 파스나 찜질 등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허리 통증에 다리 저림까지 생기면서 병원을 찾은 윤인근 씨. 의료진에게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진단받고 주사 치료 1회, 운동과 스트레칭 지도를 통해 현재 80% 이상 호전된 상태입니다. 예, 도안동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을 이제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어깨부터 허리, 허벅지까지 통증이 계속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주사 치료를 받고 했는데 그 치료받은 당일날부터 이렇게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 날 정도 되니까 거의 일상생활이나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아졌어요. 뭐 요즘은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좀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들고 있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은 350여 쌍으로 전체 중량의 40%를 차지합니다. 근육은 갑작스러운 충격, 무리한 활동 등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데요. 근육에는 통증 유발점이 있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일정 부위까지 통증이 전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근육의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질환입니다. 근육의 외상이나 특정 근육의 과다한 사용 혹은 올바르지 않은 자세 등으로 인해 근육이나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근막의 통증 유발점이 발생하여 해당 근육의 통증과 이에 동반된 연관통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나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특정 근육의 수축이 지속되면 주변 혈관의 압박으로 인하여 근육의 혈류와 산소 공급이 지장이 생겨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통증 유발 부위는 근육이 있는 모든 곳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주로 목, 어깨, 등, 허리, 엉덩이, 뒷무릎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로 근육 통증이 발생하는데 쑤시는 듯하며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누르면 통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근육통과 주변 부위 연관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에서 오랜 시간 서류 작업을 하거나 한 자세로 컴퓨터 작업을 하면 뒷목 주변 근육의 뻐근함과 함께 어깨의 묵직한 통증 또는 두통을 느끼게 됩니다. 환자들이 아픔을 호소하는 부위의 근육에는 단단한 띠나 결절처럼 만져지는 통증 유발점이 있어 이 부위를 누르면 해당 근육의 깊고 둔한 통증과 함께 주변 부위에서 쑤시는 듯한 연관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유발점이 목 주위 근육이라면 두통, 눈 위의 통증, 이명, 어지럼증이 동반되기도 하며 통증 유발점이 어깨 주변 근육이라면 어깨 가동 범위 저하나 팔저림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한 통증 유발점이 허리나 엉덩이 근육이라면 엉덩이와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을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진행하는데요. 만성이 되면 통증이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게 되어 환자들은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합니다. 때로는 섬유근육통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돼 진단이 어려워지고 치료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주위 근육으로 통증 유발점이 퍼져서 통증 범위가 넓어지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넓어지고 오래되면 불편감으로 인하여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다른 근육에도 근막 통증 증후군이 병발하여 온몸이 다 아파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섬유근육통 증후군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어 진단이 어려워지고 치료도 쉽지 않게 될 수 있으며 만성 피로감이나 작업 능률과 집중력 저하, 우울한 기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예후를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통증에 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한데요. 통증 유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외상, 직업 및 일상활동,
스트레스, 동반 질환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과거력, 가족 병력 등도 따져봐야 합니다. 더불어 비정상적인 걸음걸이와 자세, 신체의 비대칭 불균형, 근육의 운동 범위 제한 등 통증 유발점과 연관 있는 요소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학적 검사와 근골격계 검사 등을 통해 연관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이나 동반 질환이 없는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의 치료 방법은 증상의 정도와 내원 시기에 따라 다양합니다. 스트레칭, 마사지, 약물 치료, 물리치료,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칭은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을 반복적으로 이완시켜서 근육의 경직을 풀어주고 통증을 완화시키고 재발을 방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로는 소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며 일시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위해 사용합니다. 온열 치료, 전기 치료와 같은 물리 치료는 경직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통증 유발점 주사요법은 근육 속에 존재하는 단단한 통증 유발점을 찾아 주사 바늘을 이용하여 정확히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통증 유발점에 주사하게 되면 통증 유발점 주변의 근육 경직이 풀려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치료법으로 근막 통증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평소에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꾸준한 스트레칭을 시행하는 등 생활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은 비수술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할 수 있지만 초기에는 약간의 불편함만 있을 뿐 통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근육은 근수축이나 근력 약화,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통증이 만성이 되며 지속적인 관절 운동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기의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올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시행하면서 관리하면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생활 환경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쉽게 재발할 수 있고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다면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성화된 근막 통증 증후군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통증을 없애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근막 통증 증후군이 만성화되기 전에 증상 정도에 따라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다면 비교적 단시간 내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막 통증 증후군 주사 치료 후에도 스트레칭을 적절히 해야 재발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근육 이완제를 복용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칭을 할 때는 온찜질보다 냉찜질을 하거나 시원한 스프레이를 통증 부위에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후두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벽에 기대어 등과 뒤통수를 벽에 붙인 상태로 후두골 아래를 양손으로 감싸어 잡습니다. 등과 뒤통수를 벽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양손을 위로 당겨주고 동시에 턱을 아래로 살짝 당겨줍니다. 두 번째로 승모근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좌측 승모근 스트레칭을 위하여 오른손을 이용하여 머리를 우측으로 당겨줍니다. 이때 좌측 팔은 편하게 늘어뜨립니다. 15에서 20초 정도 스트레칭 후에 좌측 손을 의자를 잡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좌측 팔을 당겨주면 기랑근이 같이 자극되어 스트레칭 효과가 높아집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세 번째로 경판상근 스트레칭입니다. 턱을 살짝 당겨 앉은 상태에서 오른쪽 손으로 머리 정수리를 잡고 턱과 코가 겨드랑이 방향으로 향하도록 구부립니다. 15에서 20초 정도 유지한 후 좌측 손은 뒤쪽을 향해 잡고 지그시 당겨줍니다. 좌측 팔을 뒤쪽으로 당겨주면 기랑근이 자극되어 스트레칭 효과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근막 통증 증후군이 발병했을 때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근육의 과사용에 의하여 젖산이 축적되거나 근육 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통증이므로 근육을 가능한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는 달리 근막통통 증후군은 지속적인 근수축에 의하여 혈류가 줄어 발생하는 근경직이므로 해당 근육을 스트레칭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근육통이 있을 때 일반적인 근육통과 근막통증 증후군을 구별하기 어렵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진단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통증이 발생한 부위는 강한 힘으로 마사지해주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너무 강한 힘으로 마사지를 하면 근육 섬유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으로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뻐근하거나 통증이 있는 근육을 적당한 힘으로 주물러주면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하면 해당 근육의 혈류가 개선되고 경직된 근육 속의 통증 유발점이 눌리면서 수축된 근육이 이완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통증을 느끼는 곳을 만져보았을 때 가장 통증이 심한 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렀다 떼는 것을 반복하는 마사지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에 있어 통증 유발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집에서 스스로 자극해 서서히 풀어주는 것도 통증 유발점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극을 잘못하게 되면 통증이 더욱 커지거나 근육 수축으로 주변 혈관과 신경이 눌려 다른 부위에도 연쇄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 좋은 자세나 무리한 근육 사용과 같은 부적절한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절하게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통증이 완화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기간 같은 자세로 일하는 것을 가능한 피하고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한다면 근막통증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막통증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바쁘다고 근육이 쉴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무리해서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근육을 압박하는 목의 카라나 넥타이 등도 피하도록 하며 전화기를 목과 어깨 사이에 끼고 통화하는 습관도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